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여러가지 일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인데요. 주말이라서 그런지 날씨도 화창하고요. 가장 5월달다운 화창한 그런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참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테마와 같이 일본의 방위산업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도 지금까지는 평화헌법으로 인해서 외국의 그 살상무기를 수출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저번 달이죠. 4월 달에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가 국회에서 살상무기도 외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에 일본도 방위 산업의 무기들을 외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에서 어떻게 보도가 있느냐 하면은 일본의 방위 산업이 그 포텐셜로 무기 수출을 해금했다고 합니다. 이 해금을 했다는 것에 관해서 세계 17개 나라가 환영의 뜻을 비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사진과 함께 일본의 그 잠수함이네요. 잠수함인데 이렇게 사진과 같이 나와 있으면서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의 그러기에 의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를 보도록 하죠. 자, 조금만요. 이번 그러기에 의해서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은 일본의 무기 방위 장비가 수출 정책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평화헌법, 그러니까 헌법의 구조의 정신에 따라서 오랫동안 엄격히 제한되어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그러나 최근 안보 환경 변화 등 특히나 중국과 북한 위협 등으로 인해서 단계적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로서는요, 2026년 4월 21일, 저번 달이죠. 4월 21일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내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으로서는 1967년 무기수출 3원칙을 제정했습니다. 공산권 국가나 유엔, 안보리, 무기 금수 국가, 국제 분쟁 당사국 또는 분쟁 발생 우려 국가에 대해서 수출을 금지해 왔습니다. 1976년에 사실상 무기 수출 전면 금지, 평화주의 정책 강화했습니다. 2014년에 아베 정권 방위장비 3원칙으로 개정해서 비살상 장비, 그러니까 이게 5유형이라고 하는데, 5유형이라는 건 무엇이냐 하면은요, 군환하고 수송하고 경계하고 감시하고 소외하는, 이 소외는 그 어뢰 같은 것을 처분하는 이런 것을 소외라고 그러죠. 이 5가지 유형에 의해서 수출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기 쉽게 얘기하면은 비살상 무기입니다. 비살상 무기에 관해서 수출을 허가해 왔습니다만, 또 알기 쉽게 얘기해서 살상 무기는 수출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번 달 4월 21일 날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이것을 완화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일본도 방위 장비를 살상 무기를 포함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4년 아베 정권 방위장비 3원칙으로 개정이 그 5유형에, 그러니까 비살상 무기는 수출할 수 있다 했는데 이후에도 제한이 점차 완화되었으나 살상 무기, 전투기나 미사일, 함정 등 완제품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2026년 4월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은, 이번에 그 변화한 개정 내용을 보면은요, 다카이치 내각이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영 지침을 대폭 개정했습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아요. 5유형 제한 폐지, 기존 비살상 5가지 용도, 군환, 수송, 경계, 감시, 소행, 제한을 없애버리고 원칙적으로 모든 방위장비의 수출을 가능토록 했습니다. 무기 대 비무기 분류, 무기로서 살상 능력이 있음, 전투기, 미사일, 구축함, 탱크 등 이것을 수출 허용했습니다. 비무기, 레이더나 보호 장비 등 더 유연하게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살상이 됐든 비살상이 됐든 무기 수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완화를 해 버렸습니다.
수출 대상으로서는 방위 장비 기술 이전 협정을 맺은 17개국으로 제한했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 인도, 필리핀 등 추가 협정 국가는 확대가 가능합니다. 분쟁국 수출 금지 유지, 국제 분쟁 당사국으로 원칙 금지, 다만 국가안보상 특별한 경우에 예외를 허용했습니다. 심사 강화, 개별 사안별로 검토하고 제3국 이전 통제, 유엔 헌장 준수 의무 등 3원칙을 유지했습니다. 이 변화로 인해서 일본은 살상 무기 수출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방위산업 육성과 동맹국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본이 지금까지는 하지 못했던 것을 계속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수출할 수 있는 무기를 보면은요, 좀 일본의 제작 수출 중이거나 수출 가능한 주요 무기 방위 장비 사진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모가미급의 호위함, MHI라는 것은 이거 미쓰비시 중공업이 제작한, 이번에 그 호주의 수출이 확정이 되었죠. 이게 모가미급 호위함입니다만, 이렇게 사진과 같이 굉장히 뭐 외형상으로는 그럴싸합니다. 이것을 호주에 12척인가요? 수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금 제작 중으로 제작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제작하는 호주의 조선수는 우리 대한민국이 또 인수해 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미묘합니다. 이게 기술 유출이 되지 않을까 뭐 일본 쪽에서는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뭐 할 수가 없는 얘기고 우리 대한민국 한 수 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있고요. 또 12식 지대함 미사일로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식 지대함 미사일 사진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세 번째로 GCAP 차세대 전투기 글로벌 컴팩트 에어 프로그램 어떤 그런 미쓰비시 중공업이 주도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 영국과 이탈리아, 일본이 공동 개발한다고 합니다. 2035년에 배치를 목표로 하고 수출 전망도 밝다고 하는데, 아직 현실적으로 이건 뭐 이루어지지도 않고 비행기도 아직 전투기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얘기를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영국, 이탈리아, 일본 3개국이 공동 개발을 하기 때문에 서로가의 그 뭡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밥그릇 싸움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질런지는 아직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나오지도 않았고 뭐 이름만 그럴싸하게 나와 있지만은 아직 그 현실적으로는 아직 저는 개인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밥그릇 싸움, 영국, 이탈리아, 일본 3개국이기 때문에 누가 더 비중을 차지해서 수출을 하더라도 누가 더 많이 가져가나 뭐 이런 밥그릇 싸움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뭐 가능할런지는 또 더 예측을 좀 할 수가 없고요. 저 개인적으로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십식 전차가 있습니다. 이거 십식 전차는 십식이라는 것은 2010년에 제작된 것으로서 연도를 표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십식 전차라고 하는데, 고기동이 할 수 있고 경량 주력 전차 수출 규제 완화로 후보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수출한 적은 없지만은 이번 그 법이 바뀜으로써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 그 K9처럼 또 K2처럼 또 흉내를 내서 또 판매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이런 것도 일본 또 예전 같아서는 우리 모든 경제나 기술이나 이런 것도 제가 1986년에 와서 일본에 방위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까지 쭉 지금 살고 있습니다만, 제가 올 때 80 몇 년도까지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이 모든 경제, 기술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이 모델로 삼고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판이 바뀌었습니다. 판이 바뀌어서 뭐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을 모델로 하는 것 같은 이런, 뭐 자기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제가 느낌으로서는, 개인적인 느낌으로서는 일본은 대한민국을 모델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하나 얘기가 달라집니다. K-팝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우리 대한민국을 흉내를 내는 것도 많이 느꼈고요. 예전에 또한 KF21 같은 거 이런 것도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 한국을 모델로 하고, 반도체도 물론 반도체는 일본이 먼저 시작을 했죠. 1985년 6년도 뭐 이럴 때에는 세계를 주름잡다시피 하고 뭐 떵떵거리고 뭐 큰 소리 쳤으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더욱더
분발을 해서 일본을 누르고 지금 1, 2 그러니까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이 합치면 거의 세계 55%,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정도가 60% 이상이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을 앞서고 있고 세계에서도 대한민국이 메모리 같은 것도 앞서고 있고 또 AI 기술이 지금 그제 다뤘습니다만 반도체 산업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을 앞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도 아직 어제 제가 영상을 제작했습니다만은 일본도 세계 3위입니다. 반도체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아직 죽지 않고 지금 하고 있다. 물론 유튜브 같은 곳에서는 뭐 한국의 반도체가 잘 나가기 때문에 일본을 뭐 억누르고 일어섰다 뭐 이런 재미있는 영상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적으로는 일본도 아직 죽지 않고 세계 3위입니다. 2위는 미국입니다. 메모리 같은 것도. 그러면 반도체도 미국이 2위인데 2위의 미국의 기술도 우리가 아니라 일본의 키옥시아 같은 곳에서 기술 제공해서 같이 합사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 일본이 3위라고 하나 2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본도 아직 죽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호랭이를 잡으려면은 호랭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는 여러 저희 돌아가신 부모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일본이 죽었다 하는 것보다도 아직 살고 있고 세계 2위, 3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잊지 말고 왜 이 얘기를 하면 호랭이를 잡으려면 호랭이 굴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적을 잘 알아야 우리가 일어설 수가 있죠. 그런 뜻에서 현실적인 면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거짓이 없는 정말 뉴스가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물론 재미로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위에다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뉴스라는 건 항상 저도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뉴스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반도체도 아직 살고 있고 이 방위 장비도 오늘 다루는 이 방위 문제도 일본도 지금 법을 해제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에 여러 가지 방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더욱더 적을 잘 알아서 세계에서 가장 큰 위대한 대한민국 수출국가로 K방산이 더욱더 앞질릴수록 이런 것을 사실을 전해드리는 것이 더욱더 커다란 좋은 뉴스가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는 T1 초계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와사키 헤비라는 가와사키 중공업입니다. 중공업에서 세계 최신급 해상 초계 대잠 그리고 항공기 수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뭐 법이 바뀌었으니까 탱크나 항공기나 뭐 여러 가지 미사일이나 뭐 여러 가지 살상무기 아니면 비살상무기 이런 것들을 다 세계로 수출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어떤 무기를 일본은 만들고 있느냐 하면은 US2 수륙 양용이라고 있습니다. 신메이와라고 해서 이 신메이와 기업의 이름입니다만 여기에서도 이런 수송기를 만들고 있고요. 뭐 수송기라고 해도 프로펠러인데 제트기가 아닙니다만 그러나 수륙 양용이기 때문에 뭐 이런 무기도 만들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출 장비로 여러 가지 추가 사진 모가미급이라든가 이런 탱크 등 여러 가지 사진이 나왔고요. 미사일도 나와 있고요. 항공기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의 일본도 방위 산업을 시작을 했고 지금부터 한국에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더욱더 우리 대한민국도 저걸 잘 알아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 세계 일본이 따라할 수 없는 이런 K방산을 이룩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이런 사실적인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일본 방위산업도 법이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판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흉내내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이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사요나라.